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욱입니다. 오늘 이웃의 온도라는 프로그램의 첫 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성북동인데요. 되게 조용하고 아늑하고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뒤에 한옥도 보이는데요. 오늘 이웃의 온도의 첫 번째 게스트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웃의 온도는 이웃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인데요. 오늘 어떤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그 동네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공간도 아주 훌륭하고. 선생님, 제가 오늘 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문학 카페 대표 이렇게 명함에는 적혀 있고, 또 그 위에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 살맛나는 골목세상 대표 김난기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그 큰 길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성북동 길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이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짠 이런 좋은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그 또 골목이 좋다니까. 네, 그리고 밖에서 볼 때 또 안이 또 다르고 또 이 골목 가보면 또 많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골목답사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신다고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요새 내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국촌이나 뭐 서촌이나 이런 데는 다 알아서들 가시니까 그런 데보다는 조금 안 가는데 그리고 옛날 역사가 많이 남아 있고 그 치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골목을 이제 주로 찾아다녔어요. 곳곳에 오래된 곳들,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또 매력을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시는 데도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매력에 딱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골목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언제 이렇게 생기게 되셨을까요? 그게 2012년 7월 21일이에요. 네. 청진동, 종로구 네. 청진동, 그러니까 종로구청 앞에 있는 그 청진동 지역이 지금 뭐 다 빌딩이에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못 떨어진 빌딩도 올라갔잖아요. 그게 한참 이제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거기 피막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피막길. 그 피막길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전 피막길을 한번 봐둬야겠다.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다 피막길 없어지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라고 그냥 무턱대고 올렸어요. 그 교보 빌딩 뒤에 거기서 만납시다 그랬거든요. 오후 2시에. 그때 한 15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주로 모르는 사람 15분이 왔어. 날도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뭐 남녀 구분 없이 뭐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좀 그 청진동에서 좀 놀던 사람들, 뭐 이거 치면서 놀던 사람들, 뭐 온갖 그런 사람들 이제 자기 추억이 그 이렇게 있는 사람들. 우리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그 전에는 이제 교보 뒤에 가면은 그 뭐 피막 골 혹은 피막 길이라고 이렇게 간판도 있고 거기 뭐 그 떡집들, 그 유명한 집들 열차집 제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지. 열차집. 이미 그때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철거돼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 따라가는데 피막길 뜻이 뭔지 아세요? 말을 피한다는. 그렇죠. 마루 옆에. 뭐 높은 사람 지나가서. 그렇지. 높은 사람 지나가면 일반 피맛길 이렇게 써가지고 다 오해를 하긴 하잖아요. 아시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 지나가면 다 이 서민들, 우리 이제 엎드려서 이제 지나갈 때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그 행렬이 길다 말아 그러면 거기 엎드려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그걸 그 서민들한테 그 피해서 그 행차가 오면은 얼른 이제 뒷길로 가라. 그래서 피막길이라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답사를 시작했죠. 시작한 게 이제 그 100여 차례 넘게 그렇죠. 해오신 거죠. 주로 서울이신가요? 골목답사를 진행되는 곳이? 주로 서울인데 지방도 많이 하죠. 근데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와서 잘하는 등, 또 뭐 저녁밥은 내가 살게. 그러면 술은 또 저 사람이 살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 비용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지방은 많이는 못해요. 그리고 피막골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게 그려지고 되게 흥미가 진진한데요. 아마 그 같이 이제 현장 가서 답사 안내하실 때 그걸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반응들이 재밌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덥잖아요. 이런 더운 날도 땀 삘삘 흘리고 다니면서 항상 내가 우리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저 붕어빵 사 먹고 그런 곳이 이제 답사 루트에 있으면 꼭 사 먹고 가급적도 사 먹고 네. 가는데 우리는 그걸 불량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량식품은 꼭 취식한다.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호응이 있고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말고 아이스크림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골목을 좋아하냐? 지금 이제 그 도시가 막 급격하게 변해가고 현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뭐 강남 개발서부터 주변에 신도시, 도심 재개발 이러면서 우리의 흔적들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골목 속에는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골목 속에는 뭐 근 한 100년간의 역사, 100년 이상의 그러니까 근대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100년간의 역사서부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식민 시대를 거쳐오고 전쟁을 거쳐오고 그다음에 그 보릿고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있는데 그런 속에 그런 골목들이 진짜 살아있는 골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도시계획 이 그 어떤 그 행정적인 혹은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골목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이제 꼬불꼬불하고 비탈이고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고 그런 골목들 그런 골목들이 진짜 골목이죠. 그런 데를 찾아는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러지 않고 옛날에 지은 주택 단지 같은 데는 이제 직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긴 거기 나름대로 어떤 매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찾아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골목에 있는 마을에 오면은 집안이 좁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죠. 인사하고 뭐하고 이제 뭐 수다 떨고 뭐 가끔 가다가 주차대로 싸움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인정이 싹 돼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 마을에 누가 어느 집 누구는 언제 장가 간다더라 누구 집은 뭐 어쨌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김장할 때쯤 되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 같이 김장하자. 아니면 품앗이를 해서 오늘은 우리가 할 테니까 내일은 네가 해.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데가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약간 누추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이끼가 낀 모습들, 이끼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특히 요새 이제 우리가 조금 생활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상,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고생했다든지 어떻게 잘했다든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골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골목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막 그 여러 사회 변화들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그 그렇죠. 변화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발전을 따라가느라고 바쁘다가 이제 조금 다시 회상 말씀하셨는데 다시 옛날에 뭐 좋았던 모습들을 자꾸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중고도 때 아파트 그때도 아파트 살았어요? 저는 아파트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동 때 유학생 꽁무니 쫓아가봤어요. 이 방송 중이라서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 나도 있어서 하는 얘긴데 이 학생 우리 시내버스 내리면은 이제 상대는 쫓아내리잖아. 쫓아내리면 이 골목길을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골목이 끝까지 거쳐 그러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놓친단 말이야. 그대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래서 끝까지 물어 좀 되면 빨리 쫓아가서 가고 또 이렇게 가서 저 집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뭐 말도 못 붙이고 뭐 쭈삐쭈삐 하면서 오지만은 그런 골목.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게 다 말 안 해도 각자
그 옛날 살던 골목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뭐 나 같으면 이제 여학생 꽁무니 쫓아가던 기억도 있었지만 또 무슨 기억이 있냐면은 전혀 알 수 없는 어느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 연습하는 네. 그냥 잘 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또 그 골목길은 이제 세면으로 포장해 놓은 골목길 이런 거 보면은 비 온 뒤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응? 그럼 그 물만 바르면서 이게 뭐야 물창 치기면서 이렇게 네. 가잖아. 야고 그건 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골목답사에 많이 온다 그 말이지. 저는 어릴 때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아 저, 그러셨구나. 20살 초반까지 은평구 쭉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10년 어디 갔다 다시 왔는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전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없어지고 은평 아파트가 뉴타운?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아직 어리지만 그게 되게 또 아쉽고 아쉽지, 그런 그럼.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그 꽁무니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데 그걸 추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져 그렇지. 버리니까 굉장히 내 인생에 많은 게 이렇게 그렇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는 이 골목은 도시에 있어서 골목이란 뭐냐? 네. 서울같이 네. 거대 도시에 있어서 골목이란 뭐냐라는 것도 생각하죠. 네. 뭐 이제 내가 생각하면 이제 그 골목 답사에 참가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도대체 서울처럼 거대 도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골목이라는 것은 좁은 그러니까 고래 입구를 골목이라고 해요. 고래 네. 입구, 네. 고래 길의 입구를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골목이란 도시의 실핏줄이다. 이게 도시의 실핏줄이라면은 골목은 이제 큰 길, 뭐 종로나 무슨 세종 이런 데서 큰 길을 따라 가가지고 점점 그 좁아진 도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마을로 들어가서 아주 좁은 그 골목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 몸에서 실핏줄이 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네. 거기서 역할이 일어난 거죠. 진짜 사는 사람들이 그 실핏줄 끝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마을, 소통 이런 모든 문화 활동 뭐 이런 것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서 실핏줄이 중요한 것처럼 도시에도 골목이 중요하다. 네. 우리 몸에서 실핏줄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도 골목이 건강하면은 도시 전체가 건강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골목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 이렇게 그 뭐 공동체적인 네. 삶을 이렇게 하면은 그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도시에 그 골목들이 살아있어야 그 도시가 건강하고 역사 깊고 불편함을 즐기는. 당연히 다리 아픈 거예요. 다리 아프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당연히 다리 아프고 뭐 핸들을 이거 잡고 다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다 뭐 화초 갖고 자기만의 이쁜 자기 집 담벼락 밑에다 뭐 이런 사람 많단 말이야. 네.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 다라이에다가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거는 쏠쏠한 그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이라는 곳이 그렇다. 네. 그 골목 답사가 이제 어떤 도시의 이 골목이 얼마나 뭐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사람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느끼는 이제 그런 즐거움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골목답 사시면서 가장 이게 인상 깊었던 참가자가 있거나 또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교통기관의 발달에 네. 의해서 형성된 골목길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나 이제 기동차길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기동차가 기동차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 기동차는 네. 전차처럼 생겼는데 동력이 네.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궤도로 가는 거야. 네. 거기서 그 동대문에서 뚝섬까지 가는 기동차가 있었어요.
그 기동차가 그 사람들 실어 날리고 그랬단 말이지. 그 기동차 타고 거기 뚝섬윤에 가서 하루 놀고 오고 수박 한 다음에 들고 가서 놀고 오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온갖 또 그 옛날 모습들 이렇게 보여요. 그 기동차가 다녔던 그 길이 지금 골목이 이런 골목 돼서 형은 안 없어졌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없어졌다. 물론 그 궤도는 없겠지만 궤도는 물론 없죠. 없지만 이제 그 길이 이제 자연스럽게 골목이 돼서 거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남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양대 앞에서 이제 성동교를 건너가면은 그 상후원역 옛날에 지금 여기 다 없었죠. 옛날에 그 역 자리 앞에 옛날 마지막 기관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동차 기관사. 네. 그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혀. 저 만나 보신 거군요. 아 만나봤는데 만나보고 나서 내가 2015년에 만나봤는데 만나보고 나서 3개월 후에 갔더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기관사였는데 이제 뭐 이북 출신인데 월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간신히 일자리 얻은 게 기관사 자리였어요. 고2 고딩 2학년 여학생이 기관사한테 뿅 가가지고 이제 학교 그 갔다 오면은 자주색 가방 들고 그 기관사가 탄 기동차 지나게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얼른 타고 이제 기동차 타고 정점까지 가서 이제 뭐 데이트하는 무슨 했나봐. 결혼을 해야겠다. 이 남자는 그 월남한 사람이라서 호를 단신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아예 학교 졸업도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이제 시집 갔겠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반대니 엄마 아버지 다 반대. 보통 반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너 그럼 너 못 살아 하니까. 그래도 소용없이 둘이 결혼했는데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 그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그 18에 결혼을 억지로 결혼을 이제 자기들끼리 했고 부모도 참석 안 하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 눈앞에서 안 보이게 어디 의정부인가 어디로 가서 살았다 그래. 옛날에 아까 기동차 그 역전 앞에 내가 집을 한 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뭐 부동산 아닌 부동산 복덕방 같은 거 뭐 금리빨 사는 간판도 붙여놓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이 기동차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기동차 관련된 그런 사람 얘기 또 그런 것들 다 얘기해주는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있어요. 그럼 앞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거기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만나시게 된 건가 봐요. 네네. 그런 한 군데 정도만 더 인상적인 골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심 과밀화로 해가지고 우리 60년대 그때 정권이 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곽으로 이제 내보내서 하는 것들이죠. 뭐 그걸 이제 청계천 판자촌 대개 거기 많이 모여 살았다 그러고 이른바 철거민들이 철거돼야 될 사람들 판자촌이 형성돼 있었어요. 해방되니까 거기가 판자촌이 형성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60년 들어서 외곽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계천변 뭐 군데군데 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그때는 거의 강제로 가재도구도 싫지도 못한 채 쓰레기차, 청소차에 뭐 그런 군용차 이런 데다가 셀이 싣고 갖다가 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백사마을, 뭐 중계동 104번지라던가 그래서 백사마을 거기다 했는데 104번지라서 백사마을 건가요? 근데 그 중계동에 60년대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도 살 수 있는 뭐를 해주지 않고 그냥 생땅에다가 생땅 그 부르도자를 한번 밀고 이렇게 구획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퍼버리고 가는 거지. 근데 그때 기록 보니까 우물도 없었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그러니까 버스가 하나도 없는 거지. 버스 대중교통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지. 거기다 갖다 퍼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담요 2장, 블록 200장, 군용 텐트
4가구당 한 장 줬다 그래요. 네. 그 안에서 군용 텐트 치고 그 안에 4가구가 살고 뭐 화장실 있어 무슨 샘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 찾아 또 용변 보려면 또 어디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형성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지금 이제 주변 환경이 너무 수려해. 수락산 어? 네. 너무 수려한 공기도 좋고 그래요. 근데 상계동은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다 중계동 그 부분만 딱 남아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네, 개발이 남아 있어요. 안 되고 네, 남아 네. 있는 거. 네, 근데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을들도 나는 이제 나의 골목답사에 그 목적지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생활은 어떻고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골목답사도 하고 있다. 향후 골목답사 관련해서 뭐 계획이 앞으로 뭐 좀 있으신 게 다음 예정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7017 서울로 네, 네. 했는데 이제 그 몇 번 답사를 했어요. 이제 그 공사 과정에서 근데 공사 완전 끝내놓고 지금 오픈한 상태에서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7월 초에는 거기를 한번 답사를 서울 시내니까 답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날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사를 해야 되냐? 야간 답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이렇게 더위가 좀 이렇게 한번 꺾이는 저녁 낮에 심야 답사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지방으로는 지금 그 저번에 백제권 문화 지역의 골목 답사를 해서 익산 삼내읍을 답사했거든요. 그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지고 이제 해남 강진 답사를 좀 기획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또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 한 분 오셔서 시인도 만나고 거기 이제 사찰도 있고 또 그 전통 마을 암자도 좀 가보고 큰 사찰도 가보고 그다음에 전통 마을 돌담 마을이라고 해서 그런 전통 마을에 가서 그런 계획이 우선 서 있습니다. 우선 그 2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지역으로 그래서 가시고 지금은 이제 그 백제권을 저기 이렇게 내가 좀 요건 좀 소홀히 했다 그동안에 해서 하면서 이제 부여공주 네. 부여공주 가면 무슨 산성 무슨 왕궁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마을들이 있어요. 근세에 생긴 마을들 거기다 다 근세에 형성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부여 가면 구들의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창고 건물로 이루어진 그런 데가 있어요. 넓은 지역은 아닌데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또 그 공주의 구시가지 같은 데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전통 그러니까 뭐 신라 여기 백제 시대 때 유적서부터 근대의 어떤 것까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서울은 그때 이렇게 그 이슈적으로 튀어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북 쪽도 답사하신 네, 죠? 있죠. 그건 이제 성북 쪽 얘기는 2부에서 네, 하겠습니다. 이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